9월 14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예린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해 덥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오늘 새벽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발달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추후 이동 경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전국 234개 향교 정교협의회장 선거를 개최했는데요. 원주 향교정교의 김효열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김효열 회장 당선 소식과 함께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개원 소식도 들어봅니다. 원주시가 먹거리를 주제로 원주의 볼매 원주 콘텐츠를 시리즈로 제작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공개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2022 원주 여성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로 다시 비상이란 주제로 오는 16일 개막하는데요. 도내 유일한 여성영화제 원주 여성영화제 개막 소식 들어봅니다. 9월 1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일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여부가 이르면 내달 결정됩니다. 이종 보통 면허가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된 반면 일종 보통 면허의 경우 수동으로 한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현행 운전면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으며 결과를 검토해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는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올 들어 강원도 아파트 누적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최근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값 하락세 분위기가 도내에도 이어질지 뛰어난 입지 조건에 따른 투자가 계속되면서 상승세가 유지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올 들어 1월에서 8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 내 변동률은 2.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 원인으로는 강원과 제주 전역이 타 시도와 달리 비규제 지역이어서 투자 수요 유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천군의회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청년 농업인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의회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청년 농업인 나이 18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49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또한 기존 조례안의 지원 사업에 더해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청년 농업인들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달 11일 개회하는 제278회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전국 향교 정교협의회는 최근 성균관 회의실에서 전국 234개 향교 전교협의회장 선거를 개최했는데요. 원주 향교 정교의 김효열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오늘은 김효열 회장의 당선 소식과 함께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개원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향교 김효열 전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주 향교 정교 김효열 도전교협 의회장이 전국 향교 정교협의회장으로 초대되셨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당선 소회부터 먼저 들려주시죠. 예, 원주 향교가 강원도 수부 향교인데, 제가 이제 강원도 정교협의장을 4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정교협의장은 이제 대개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서 많이 해왔는데 아마 강원도에서 이제 해방 이후 7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강원도에서 전국 정교협의장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강원도 향교 또 원주 향교의 경사라고 이렇게 장애들께서 많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또 네. 함께 원주 전통문화교육원도 개원을 했죠. 이 원주 향교 역사 공원 조성 그리고 향료 진입료 개설과 이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리모델링 개원, 명륜 일동 주민센터 한옥 유치 등 다양한 일들도 진행해 오신 것이 이번에 단성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사회 유교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간 추진해 오신 내용에 대해서도 읽어주시죠. 예, 제가 2018년도 2월에 이제 정교로 취임해서 향교 앞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집들이 이렇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래서 향교에 들어올 때 그 도로도 없고 그래서 원주시와 협의해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해서 향교 앞에 27채의 집을 철거해서 역사공원을 조성했고 또 향교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에서 흡 가는 그 6차로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그 2차선 도로를 또 개설을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원주 향교에서 2000년도에 전통 홀레이시장을 건립했는데 이용객이 적어서 이제 재정 압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할 수 없이 나중에 교회에다 임대를 주다 보니까 성균관 또 지역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 7월에 교회가 나갔는데 또 나가도 걱정이었습니다.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한 30여 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 원주항에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원창무 원주장과 협의해서 이 전통교육원을 원주시에 기부 체납을 해서 원주시에서 수리를 해서 다시 전통문화교육원을 만들자. 이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인수 위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네. 네, 회장님께서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원장이시고 또 원주향교 전교이신데 이번에 전교협의 회장이 되셨죠. 전국에는 234개 향교 정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원주 지역의 향교 역사와 의 그리고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의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원주 향교는 이제 고려시대 임종 때 건립된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원주 중학교, 원주 고등학교 6년 차의 과정이 이제 지방항교로서 이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성균관이 있고 234개의 지방항교가 있었는데 네. 조선시대는 이제 과거 급제를 위해서 이렇게 향교의 역할이 됐는데 이제 신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조선 말부터 소학교, 보통학교가 건립되다 보니까 향교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해방 이후 이제 각 향교에서 뭐 예절 교육 이렇게 사수상경 이 정도만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저희 원주 향교에서는 이제 그 좀 더 세분해 보자 그래서 전통문화교육원을 우리 시에서 한 걸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20개 강좌에 그 강의를 받게 됐고 또 어린이들 이제 원주에 어린이집이 170개, 유치원이 100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대개 1년, 유치원 2년 아니면 유치원 2년 이렇게 해서 3년 정도 5살, 6살, 7살 때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그 3년의 과정을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예절 인생 교육을 받으면은 아마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도 좀 더 이렇게 인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원에도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총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면적 2,417제곱미터 규모로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내부 시설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예, 5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을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 아예 1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이제 그 담소실, 네. 수강생이나 원주 시민이 누구나 와서 이렇게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장소고 또 전시실이 있는데 이 전시실은 이제 수강생들이 각 작품을 출품해서 입선을 하든가 수상을 했던 것을 이제 전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1층에는 교육원장실, 교육원 사무실 또 원주향교 정교실 또 향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이제 고정강독실, 서예실, 전통예절실, 공예실, 3층에는 국악경연장, 인문학 강의실, 4층에는 다목적실 이렇게 해서 5개층으로 돼 있고 이것이 이제 교육기관이지만 이제 또 원주 시민이 누구나 이 강의실을 이용하려면 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시민들께서도 이 강의실이나 이 공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이 대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을 통해서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의 기능을 했던 향교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계승을 하면서 또 시민들이 누구나 전통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 효과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주 시민 누구나 대관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통문화교육원 방문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접할 수가 있을까요? 예, 세 개 강좌가 있습니다. 이제 선비 학당, 오개 강좌, 또 인문학 강좌, 풍류학당 이렇게 되는데 이제 풍류학당은 대금, 시조창, 전통무용, 전통 발해 수업, 또 전통 공예로는 이제 한옥을 직접 만드는 겁니다. 한옥 네. 만들기, 도자기, 민화, 또 전통 자수매듭, 전통 한복, 또 한국가, 섬유채색 이렇게 10가지가 있고. 또 이제 서예 또 그리고 이제 그 시조창 또 무용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하게 시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네요. 예. 말 그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강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현재 참여자들은 얼마나 모집이 됐나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4월 18일 시범 운영을 했다가 네. 지난 8월 29일 이제 다시 2학기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수강생 정원이 348명인데 현재 수강 인원이 283명으로서 한 82%의 수강률을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마침 이제 하반기 수강생도 모집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네.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나 또 원주시청 또 우리 전통문화교육원의 주무관청이 원주시 역사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고 또 직접 방문해서 또 전화 접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통문화 교육에 대해서 옛것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과목이다 보니까 우수한 교수나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들이 상주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 과목별 담당 강사들은 어떻게 선정됐고 수강생들의 수업 반응은 어떨까요? 예, 그 강사들의 선발은 이제 우리 주무관청이 원주시청이기 때문에 네. 원주시청 역사박물관을 통해서 공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강사진은 문화재 수리 기능자, 강원도 한복명장 1호, 국가중요 유형문화재 이수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했고 또 한옥 만들기는 또 그 한옥 대목 이수자 이렇게 해서 특이한 이렇게 경력 소유자들이 와서 이제 전통 예절 등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향교 정교협의 회장이자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원장으로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원주 향교 정교 임기를 이제 2년여 안팎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 전통 홀레이 시장이 2019년도에 그대로 예산이 없어서 방치되면 지금 아무 쓸모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와 당시 원창무 원주시장께서 결단을 내려서 시에 기부 진압, 시에서 수리해서 다시 원창무 시장께서 이제 저한테 지원하는 것을 전통 문화는 전부 유교 문화 아니냐 조선시대 그래서 향교 빼자, 유교 빼자 그래서 원주 전통 교육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전통 문화 교육 운영을 딱 원주 한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원주에만이 갖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네. 원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전통문화교육은 또 더 나아가서 원주의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원주 교육원에 와서 1년에 2번씩 정도 3년간에 6번을 받으면 이 학생들이 더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새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중학생들이 전부 난폭해지고 고등학생들 그런데 이 이제 예절 인성 교육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 예절 인성 교육을 가르쳐야만 아마 그 성장하는데 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는 어린이 예절 인성 교육도 더욱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향교 김효열 정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의 매력적인 먹거리를 콘텐츠로 만들어낸 볼매 원주가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원주의 숨은 매력점들을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문화 프로젝트인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최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볼매 원주라니 원주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볼매 원주는 볼수록 매력적인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제목인데요. 원주의 다양한 지역 자원 중에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볼수록 매력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로 만드는 문화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시리즈 3탄을 맞이했는데요. 지금까지 웹툰, 디지털 기기의 배경화면, 또 엽서북 형태로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원주 역사박물관이 원주의 아름다운 곳을 엽서로 만든 원주 지명총람 엽서북을 만들었는데요. 지나치기 쉬운 동네를 엽서 표지 사진과 지명으로 만들어서 엽서북을 출시했는데 오프라인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동네를 새롭게 보게 됐다는 반응과 또 유익해서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던 원주의 숨은 매력을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지역 문화 콘텐츠 재발견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볼수록 매력 있는 원주의 숨은 매력 포인트 잘 알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콘텐츠 주제는 뭘까요? 네, 어제 처음 콘텐츠가 공개됐는데요. 올해 콘텐츠는 원주의 먹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주는 먹거리랑은 그닥 친숙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주에는 특색 있는 먹거리나 관광식품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고유한 역사를 가진 먹거리가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김지영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볼매 원주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볼수록 매력적인 원주라는 뜻입니다. 원주의 지역 문화자원 중에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볼수록 매력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이를 콘텐츠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문화도시 원주의 브랜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3탄은 원주의 먹거리가 주인공입니다. 평소에 인지하지 않고 계셨더라도 마트에서 치악산 자락에서 난 과일, 채소, 쌀 등을 쉽게 보셨을 거예요. 재료의 매력을 살려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번 볼매 원주 시리즈 3탄에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의 먹거리를 활용한 요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치악산 복숭아와 치악산 한우 그리고 조엄 고구마를 비롯해서 원주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 레시피를 담고 있는데요. 네. 디저트부터 안주, 식사까지 총 10가지 레시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따라해보고 싶은 요리들이 많았는데요. 원주의 조엄 고구마를 활용한 피자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강원 지역 사람들의 먹거리였던 조엄 고구마는 좋은 흙에서 자라서 영양과 맛이 훌륭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떠먹기 좋은 피자를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를 통해 만들어서 숟가락으로 푸짐하게 떠먹는 달콤함이 먹을수록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또 꼼꼼한 생산 과정과 균일하고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치악산 한우도 원주의 매력적인 먹거리인데요. 이 한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찹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을지 따라하기 쉽고 간편하게 레시피북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악산 복숭아를 활용한 크림치즈, 또 치악산 배 냉채, 사과칩과 같이 다양하고 매력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원주 볼매를 통해서 직접 따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번 볼매 원주 3탄은 원주의 먹거리를 가지고 디저트부터 안주, 식사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총 10가지 레시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레시피는 글, 영상, 레시피 카드까지 3가지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레시피 문화도시 원주에서는 원주의 지역문화 콘텐츠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읽고 지나치는 콘텐츠가 아니라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만나뵐 테니까 이제 시작한 볼매 원주 3탄과 함께 앞으로의 볼매 원주 시리즈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원주의 먹거리를 활용해서 생각보다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볼메 원주 콘텐츠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 불매원주 시리즈 3탄은 글과 영상, 레시피 카드 3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어제부터 격주 화요일마다 원주 시민들의 공유 플랫폼인 원주롭다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도서관과 같은 30여 개의 문화공간에 배포될 예정인데요. 부엌에서 직접 원주의 매력을 담은 이 음식 따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원주만의 먹거리를 활용한 매력적인 레시피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용기를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제11회 원주 여성 영화제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여성민우회 엄영숙 대표 연결해서 2022 원주 여성 영화제 소식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2 원주 여성 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죠. 또 올해로 11회째로 다시 비상이란 주제로 오는 16일 개막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도내 유일한 여성 영화제이기도 한데요. 어떤 행사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원주 여성영화제는 그 여성들의 삶을 다룬 다양한 주제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알리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사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영화제입니다. 네. 예, 또한 여성 관련된 이 영화들은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상영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성 영화인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된 영화제입니다. 시민분들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영화제일까요? 네, 그렇죠. 시민이라면 시민이 아니더라도 외국분이더라도 그렇죠. 예, 어떤 분이라도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제 관람을 위한 일정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주 여성영화제는 원주시 당계동 CGV에서 9월 16, 17, 18, 3일간 진행되는데요. 그 인원은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저희가 좀 좌석이 큰 좌석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개막식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첫날 장편이 한 편 상영되는데요. 브로커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고요.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오후 3시 20분부터 단편과 장편이 함께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년과 다르게 올해도 변화하는 게 있을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장편 3편만 극장에서 상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올해는 모든 영화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장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집중력도 좋고 그 의미 전달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성 영화제인 만큼 여성 이야기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그 안녕을 위해서 애쓰시는 각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하시는데요. 이날은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3일 동안. 그런데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여성분을 전문가분을 모시고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올해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작가 김민석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가 주제가 다시 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비상하시는 분들에게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응원과 함께 그분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소통을 하고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응원을 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 여성 영화제를 통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사회는 다양한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죠. 네. 특히나 여성민회는 모든 이들의 차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이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은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있죠. 이런 고정관념들로 인해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또 나아가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화제 초대 말씀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 빛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단지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보지 못할 뿐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깨울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응원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명절 보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원주 여성영화제를 통해서 힐링도 하시고 자신의 꿈도 응원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민음의 엄영숙 대표였습니다. 네, 9월 1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